신 5.7 버전 특별 방송 빠르게 보겠습니다. 지금 한 광고 한 5분 정도, 3분 정도 늦었는데 계속해서 빠르게 보겠습니다. 종말의 재앙이란 이름이 어울리겠네. 아, 끝없는 고통과 되돌릴 수 없는 저주, 주몽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구세주의 탄생. 어? 여기서도 구세주야? 운명의 배틀은 마침내 제의를 마쳤어. 심연 교단이라는 이름은 나도 들어봤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광범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건 처음 봐. 어유 나타네요. 나타 전체와 전쟁이라도 벌이려는 것 같아. 또 나타랑 하나? 우주선 수면 장치? 설마 네가 티바트에 올 때 탔다던 그거? 어? 지난 몇 개월 동안 스컹크다. 두 개의 별이 빛을 잃었어. 무언가가 탐욕스럽게 이 세계의 양분을 흡수하고 있어. 재앙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했어. 계속 그 존재를 무시하다간 다시는 이런 사람.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거야. 나타에서 만났던 바로 저기 있어. 네 영혼의 균열이 생겼어. 영혼의 균열? 침식의 와, 흔적이 얘 예뻐졌는데? 와, 뭐 청탕무션 뭐야? 다룰 줄 모르니 와, 내가 대신 와, 주사를 야, 겁나 예뻐. 와, 야, 와, 와라. 모션 뭐야? 파고 무별의 손. 안녕하세요. 아, 딸리야. 성당의 부제 달리아입니다.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님의 그치, 4성일 것 같았어, 너는, 마. 근데 한성검이네? 재밌는 것 갑니다. 바람신의 계시. 나의 밤은 이제 끝났으나 너의 기나긴 여정은 누구세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이거 목소리 누구지? 넌 내 사부. 극악기사 수루트 알루기와 아는 사이지? 와, 아니, 저번에 봤을 때랑 차원이 다른데요? 여광의 검 데인 슬레이프. 이것이 네가 설마 데인 슬레이프가 풀블로? 오빠가 늘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알아. 얘 옆에는 누구야, 쟤? 오빠를 막을 NPC가 아닌데? 모델링이? 스카크. 이번에도 살아남다니. 이번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운명의 배틀은 돌아가고 있는 건가? 어째서 너에게 별을 삼킨 고래의 저 고문 관심이 훔친자 아니에요? 그가 기사다. 수르트. 알로기. 과거 이놈의 오만함과 악독함 때문에 존경심 같은 진작에 사라졌어. 어찌됐든 나도 500년 전에 오빠랑 재회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리는 언젠가 진정한 우주로 돌아갈 거야. 오빠의 여정의 종착지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야. 와, 일로스 미쳤다. 마스터 스컹크.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일로스?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 빠르게 돌립시다. 제가 늦은 만큼. 따라잡아야지. 버전 특별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페보니우스 성당 부제 달리아 역을 맡게 된 성우 석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르탈리아의 검술 스승 스커크 역을 맡은 성우 서다입니다. 우! 버전 PV의 정보량이 엄청난데요? 버전 이름도 네가 있는 시공이고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요. 두 남매가 서로 다른 시공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확실한 건 여행자와 가족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곧 찾아올 거라는 거죠. 게다가 음. 이번 버전에서는 드디어 스커크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전개가 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네요. 그러고 보면 스커크는 첫 극악기사? 등장부터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었죠. 온몸으로 신비한 기운을 뿜어내면서요. 맞아요. 전에 한번 만난 적은 있지만 뭐랄까 의문만 늘어난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그때 자신에 대한 단서를 조금 남기고 갔잖아요.
폰타인 마신 임무 마지막에 원시 모태 바다에서 스커크가 여행자에게 했던 말 기억하세요? 기억나요? 응? 강림자의 유골, 극악 못생겼을 때다. 예언가 이런 말들을 근데 들었는데 저 때도 이쁜데 뭐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건 그래요. 아무래도 우리는 극악기사 수루트 알로기의 제자라는 것 말고는 스커크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극악기사라는 이름은 알베도의 스승 황금의 라인도티르랑 늘 같이 언급되던데 분명 보통 인물은 아닐 거란 말이죠. 맞아요. 대인의 말에 따르면 극악기사는 켄리아의 5대 죄인 중 하나로 이 세계에 필적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의 제자였으니 스커크도 엄청 고된 수행을 거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전에 물의 용왕이나 우리랑 얘기할 때 말투가 되게 시크하던데요. 꼭 이 세계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행자님들도 궁금한 게 무척 많으실 것 같네요. 그래도 이번에는 전보다 더 많은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스커크의 과거와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요. 흐흐. 그렇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 스커크의 전설 임무에서 진짜 스커크는 이번에는 다시 일러스트 한번 사기치지 여행자와 마라, 만나게 진짜로. 되는데요. 이때 스커크 진짜 자신에 관한 일러스트 사기치지 것뿐만 마라 아니라 이번에는. 티바트 세계에 관한 진심이다. 중요한 단서도 가져온다고 해요. 이번에는 리월에서 스커크를 만나게 되는 건가요? 익숙한 장소에 스커크가 나타나니까 왠지 묘한 기분이네요. 저건 스커크가 악기 연주도 하나요? 네. 평소에 워낙 얼음처럼 밤의 나라 아니야, 차갑더니 밤의 나라? 이렇게 감성적인 표정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는 저도 상상 못했어요. 심지어는 조금 아련함까지 느껴지는데요. 경유 성우분하고 악기를 똑같은 되게 분인가?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중요한 악기긴 하죠. 스커크가 왜 이런 곳에서 홀로 연주를 하고 있는지는 여행자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번 스토리에서 여행자는 무언가 신비한 힘의 영향을 받았는지 악몽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 스커크가 아는 게 있는 듯한데요. 그래서 여행자와 스커크는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기 위해 힘을 합치게 됩니다. 오, 갑자기 이런 인물과 힘을 합쳐야 한다니까 조금 긴장되네요. 무슨 소리세요? 스커크의 무력은 확실히 비범하지만 여행자도 보통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비한 걸로 따지면 스커크에 전혀 뒤지지 않죠. 다양한 원소와 공명할 수도 있고 얼음 신의 원소네요. 힘을 정화할 수도 있고. 아 얼음 원소였지 맞다. 모험 경험도 풍부하고요. 그쵸. 그래도 스커크가 어떻게 그런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하늘을 삼킨 고래까지 잡아놓는 걸 보면 우리 생각보다 더 심오한 인물 같단 말이죠. 그 부분은 스커크의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모험을 통해 알게 되실 거예요. 어쨌든 스커크와 힘을 합쳐 싸우게 된 이상 스커크의 전투 실력을 알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같이 확인해봐요. 확인해 봅시다. 가르침은 한 번뿐이야. 평타 모션이 아까랑 좀 가라앉아. 다르네. 전스 쓰고 평타 모션이 다른가 봐요. 와 쌍곰. 파공. 무태의 소. 공모션이야 저거? 네, 여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커크의 제자 타르탈리아 역을 맡고 있는 짤짤이다. 성우 남도형입니다. 제가 나올 줄은 모르셨죠? 사부가 네. 나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사부와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타르탈리아의 스승이자 시면에서 무예를 단련하는 자답게 스커크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점은 신의 눈이 아닌 시면의 힘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그래도 티바트에서는 티바트법을 따라야 하는 법. 티바트에서 스커크는 시면의 힘을 얼음 원소의 힘으로 의태해서 전투를 펼칩니다. 또 공격할 때 원소 에너지 말고 뱀의 계략이라는 특수한 에너지를 사용하죠. 원소 전투 스킬을 짧게 누르면 스커크는 일정량의 에너지를 획득하고 한층 더 편한 복장으로 특수 전투 모드에 진입합니다. 지속 시간 동안 스커크의 일반 공격, 강공격, 낙하 공격은 다른 원소 부여 효과로 대체될 수 없는 얼음 원소 피해로 전환되며 베네타고 쓸 수 있겠다. 경직장력과 육골 베네타고. 공격 범위가 증가합니다. 이 밖에도 얼음 원소 관련 반응을 발동하면 필드에 여러 개의 허기의 균열이 생성되는데요. 스커크는 강공격이나 특수 원소 폭발로 필드 위의 균열을 흡수해
흡수한 균열 수량에 따라 자신의 일반 공격 피해를 한층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전투를 캐릭터다. 할수록 더 강해지는 구조 같네요. 자, 그럼 계속 싸워볼까요? 다른 전투 방법도 있습니다. 필드에 균열이 존재할 때 원소 전투 스킬을 홀드해 빠르게 이동하면서 주변의 균열을 흡수한 다음 특수 에너지를 소모해 원소 폭발을 발동해서 시오리보다 빨리 나왔어야 범위 됐는데. 피해를 주는 거죠. 스커크를 육도를 해줬을 스커크는 텐데. 계속 나와서 싸워도 썩을 되고 적절한 타이밍에 등장해서 강력한 원소 폭발로 마무를 처치할 와, 수도 근데 있는 공모션 캐릭터 미쳤다. 같네요. 스커크의 강력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스커크는 물 또는 얼음 원소 파티형과 함께하면 더욱 막강한 실력을 발휘하고요. 아, 파티가 SCP. 물 원소와 얼음 원소 캐릭터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동료들의 원소 전투 스킬 레벨까지 1 올려줍니다. 동료들의 스킬 레벨을 올려준다라. 어? 스킬 레벨을 보안의 올려준다고? 타르탈리아의 특성도 스커크한테 미친 거 배운 아니야? 거죠? 역시 사부네요. 아, 100번 지킬이기요 계속하면 사단이 이번에.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스커크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타르탈리아랑도 와, 나중에 또 미쳤다. 만나요. 안녕. 근데 좀 아쉬운 게 열정적인 소개 경류 감사합니다. 성우분이랑 그 똑같이 스승의 안 그 맞췄네요. 제자라더니 스커크처럼 완전 신출귀물 하시네. 이건 좀 아쉽다. 오. 그 일본판 같은 경우에는 붕대 서드하고 그 스타레일의 쪽 이제 연관 있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게다가 그 스타 스트림이라고 하나? 옷차림도 달라지네요. 비슷하게 생긴 캐릭터인데 다른 세계관에 등장하는 거. 전투할 때 훨씬 편하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이제 궁극의 무예를 추구하는 자답네요. 저도 스커크 사부에게 성우가 배우고 싶습니다. 똑같거든요. 자자, 그럼 정리하자면 근데 경류 스커크는 특수한 성우인데 상태에서 일반 공격을 진행할 수 아 있는데 경류가 아닌데 경류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발로 균열을 회수하면 일반 공격으로 주는 피해를 더 높일 수 있다. 저간의 또는 백발, 물원소와 검사, 얼음원소 파티원으로 얼음 원소 속성. 반응을 이게 발동해 경류지. 여러 개의 허계 균열을 만든 다음 스커크로 빠르게 이동하며 허계 균열을 회수하고 좀 뱀의 아쉽긴 계략을 하네요, 그게. 획득하면 강력한 원소 폭발을 발동할 수 있다. 이거죠? 맞아요. 그럼 성우님은 필드에서 메인 딜러로 활약하기랑 적시에 등장해서 강력한 한방 날리기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세요? 둘 다 좋아서 고르기가 힘든데요. 하나만. 아, 참. 그리고 스커크는 물원소나 얼음원소 캐릭터와 파티를 꾸리면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고 보니 달리아는 물원소의 힘을 사용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럼 스쿠크의 좋은 동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몬드 중간장에서 달리아는 장난꾸러기 같으면서도 어른스러운 면모를 보였는데요. 와 그런 근데 진짜 너무 달리아가 이쁘게 전투에서는 나왔다. 과연 어떤 모습을 아 근데 보여줄지 방심하지 마요. 살펴볼까요? 여러분 저희 클로린드 때도 일러스트는 되게 예뻤어. 얜 딱 봐도 힐러 같은데? 그치 물원소로 나올 것 같더라. 스커크랑 쓰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바람신의 개시. 철퇴 쓰는 캐릭터 안 나오려나? 한손검 쪽 해가지고? 달리아는 한손검을 사용하는 물 원소 서포터 캐릭터예요. 원소 폭발을 통해 파티원에게 아, 보호막 물 원소 캐릭터네요. 보호막을 제공하죠. 경건하게 기도를 올리면 찾아오는 축복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네. 물 그리고 실드 원소 캐릭터가 폭발 원래 발동 후 없었나? 일정 시간 없었구나, 동안 물 일반 실드 공격으로 캐릭터는. 적을 명중하거나 빙결 반응을 발동하면 찬송 스택을 획득하는데요. 보호막이 파괴되면 달리아는 찬송 스택을 소모해 보호막을 다시 소환해서 파티원에게 지속적인 보호와 경직 저항력을 제공합니다. 또 특성 돌파 후에는 필드 위 캐릭터의 공격 속도를 높여 파티의 공격 효율까지 높여주죠. 오, 동료에게 쾌적한 전투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로 모자라 공격 속도 버프까지? 네. 정말 든든한 조력자네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원소 전투 스킬 발동 시 달리아는 지정한 위치에 안개비 흔적을 소환합니다. 적이 안개비 흔적과 접촉하면 안개비 흔적은 폭발하며 물 원소 범위 피해를 주고요. 주변에 있는 파티 내 캐릭터가 접촉하면 접촉한 캐릭터가 높이 떠오릅니다. 어? 이걸 잘 활용하면 적의 공격을 피하고 전투의 시야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맞으면 위로 올라간다고? 뭔가 잔꾀 가득하면서도 든든한 동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야 그리고 이것도 재밌어 보이는 5.6 캐릭터인데 버전 몬드 야 근데 중간장에서 벤티와의 저거 티키타카도 좀만 더 무척 여성스럽게 인상적이었죠? 이게 생기고 역이었으면 전도자와 좋았을 바람신이 텐데 그런 식으로 티격태격하다니 좀 아쉽네. 무슨 사이인지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태국 갔다 와라. 물론 달리아는 벤티의 좋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바람신의 전도자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답니다. 아, 깜빡할 뻔했네요. 달리아가 파티에 합류하면 낮에 파티 내 자신의 캐릭터의 이동 속도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바람신에게도 소식을 더 빨리 전할 수 있겠네요. 아, 평소에는 조금 장난꾸러기 같지만 페보니우스 성당의 부제로서 몬드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장난스러운 면은 달리아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일 뿐이랍니다. 완전 설득당했어요. 얼른 스코크랑 달리아를 파티에 초대하고 싶네요. 음, 그럼 슬슬 그럼 그 스커크 소식이 나올 차례인가요? 에스코피아 빨리 알려주세요. 베네 또 누구 쓰려나 한 명은? 모두들 물 기다리시던 버퍼는 안 나오려나? 기원 정보를 확인해봐요. 야란도 괜찮을 것 같은데? 5.7 버전 상반기 이벤트 기원에서는 아 스커크가 신화 등장하고 신학이 복각으로 찾아옵니다. 달리아도 상반기 이벤트 기원에 추가되고요. 획득 확률이 대폭 증가합니다. 완전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과연 후반부는 이거 꼭 누굴까요? 말겠어요? 스커크를 위한 파티를 맞춰줄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5.7 버전 하반기 이벤트 아, 기원에서는 마비카와 에밀리가 복각으로 에밀리 너 찾아옵니다. 지금 오니? 또 신규 5성 한손검 창백한 섬광도 무기 와, 이벤트 칼 기원에 미쳤다. 추가될 예정이니 개뽀. 기다려주세요. 아휴, 정말 많은 정보를 전해드렸네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신학 이어갈까요? 풀이나? 좋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어질 예정이니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만나요. 아주 중요한 거? 스토크와 이 세계의 의문이 그니까 나 여전히 에밀리 풀리지 뽑아야 않는 됐는데 가운데 나타에서 여행자는 자신의 가족이 맞습니다, 이곳에 쿠레님. 왔다는 다시 증거를 왔어요. 발견합니다. 첫 대사부터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여행자님들께서 바로 이런 걸 기다리고 계셨을 테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자 루미네 역을 베인은 맡은 풀블로 성우 한 이세연입니다. 1, 다시 2년 만나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반가워요. 1년? 네, 오랜만에 뵙네요. 데인 슬레이프의 목소리를 맡고 있는 성우 최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인이 등장하는 이상 보통 전개가 아닐 것 같은데 이번 여행자 회상은 저희를 또 어디로 데려가나요? 보아하니 하늘에 시면과 연결된 베인 목소리 뷰를 멋있긴 해요. 짓는 것 같은데요. 성우님 어? 여행자와 지금 여행자의 연기 안 하고 가족이 계시는데도 벌써 서로 간지가 다른 넘치다는 공간에서도 목소리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예전보다 더 강한 대립감이 느껴지네요. 대립이라고 하니까 말인데요. 지난번 잠들기 전 이야기에서는 가족의 다음 행보에 대해 알아내지 못했잖아요. 카리베르트의 말에 따르면 운명의 배틀은 이미 완성된 것 같던데 운명의 배틀은 대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대가는 또 뭐고요? 아마 여행자 가족의 다음 행보가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운명의 배틀이 완성되고 각 세력이 나타에서 만나니 어쩌면 이곳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데인 그 만남의 같은 일로 거물 이번의 캐릭터는 여행자는 좀 후반부에 눈에 나오야 될 띄지 것 않는 같아요. 나타의 한 동굴에서 독특한 아니 쟤 옷차림의 NPC 소녀를 맞아? 만나게 쟤 왜 이렇게 예뻐? 옷차림도 옷차림이고 눈이... 아니 이쁘다. 왠지 알 것 같아요. 아니 쟤 뭐예요? 시면교단의 병력도 나타에 대거 출몰하는데요. 아 잠깐 설마 얘 중요 아무래도 NPC인 거야? 여행자 가족의 계획에 새로운 진전이 아니면 있을 얼굴은 똑같은데 눈하고 머리만 가족의 바꿔서 내가 못 동료들하고 알아보는 건가? 대신 마비카까지 나서는 것 같던데 괜히 걱정되네요. 나타 사람들은 최전선에서 심연과 맞서 싸운 민족인 만큼 근데 심연교단의 세력을 가만히 이게 제가 지켜보진 알기로는 티바트 편이 너무 원신 저거 1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면교단이 그러니까 모습을 티바트 편이 드러내는 1부, 가장 2부 먼저 막 달려갈 그러니까 사람은 티바트 편 아마 끝나서 또 다른 대륙으로 데인일걸요. 날아갈 거라고 그건 그러네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번엔 우리의 이 오랜 친구가 전에 없던 모습으로 저희의 전투를 도울 예정입니다. 티바트 편이잖아요 지금이. 드디어 대인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군요. 네. 야 이번에 청렴 데인은 개멋있다. 여행자와 함께 분속성으로 나오겠지? 시면 교단이 있는 적진 근데 이제 한복판으로 데인 같은 경우에는 이 티바트 여행자를 편을 직접 전체적으로 안 통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후반이나 중반부에 나오면 안 되고 거의 최후반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정신 진짜. 바짝 집중하세요. 계획이 거의 완성된 제가 봤을 때 근데 것으로 1년은 더 보이는 있어야 될 지금 것 같아요. 여행자는 과연 티바트 가족의 편 계획을 거의 막을 수 끝날 있을까요? 때쯤? 이야기의 마지막에 여행자의 가족은 자신의 진정한 계획과 목적을 예를 들어서 원신이 뭐 8.0에 또 끝난다. 그 계획은 그러니까 이 세계에 8.6 어떤 버전에 영향을 끝난다. 미칠까요? 8.8 버전. 이번에는 여러분 그럼 8.1 버전, 8.2 버전이 나올 것 같은데요. 티바트 정말 편 기대돼요. 마지막 가족을 방에? 찾는 이야기도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 같네요. 여정에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티바트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만남과 끝으로 정의 내리기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와 여정에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왜 안 뽑아요?
빨리 넘겨. 빨리 따라가야 돼.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5.7 버전에서는 새로운 동료와 팬님, 이야기뿐만 티바트 편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으로 마음을 이제 또 사로잡을 다른 새로운 이벤트가 세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준비되어 얘네가 티바트 편 넘어서. 얼른 자세히 들려주세요. 일단 이것부터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성이라 해야 되나? 차원을 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다양한 동료 기물을 선택해서 라인업을 구성하고 끊임없이 강화하며 적을 상대해야 하죠. 이번 모험은 아이, 우림과 설마. 사막 두 가지 루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루트에 와, 따라 페이몬 다른 뭐야, 저거 난이도와 모험 옆모습 왜 이야기를 이렇게 감상할 수 귀여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험의 마지막에는 특별한 강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충분한 실력을 갖춰야만 돌파할 수 있죠.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비결이 있겠죠? 그럼요. 기물을 성장시키고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선은 기물을 승급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보시면 이번에는 기물이 여러 종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같은 종족의 기물을 함께 출전시키면 그 수에 따라 특별한 시너지를 발동할 수 있어요. 시너지 레벨이 높을수록 아군말의 버프도 더욱 강해진답니다. 그럼 저는 나타의 용 동료들을 모아서 같이 출전할래요. 참, 그리고 이번에는 아니, 잠깐만. 기물의 장비를 야, 이번 거 개 재밌어 더욱 강하게 보이는데? 만들어줄 수 있대요. 오, 쉣. 맞아요. 아니, 잠깐만. 그리고 이번 야, 모험의 이거 개 여정에서는 재밌겠다. 랜덤 사건과 조우전을 하다 보면 의외의 수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추가 모험 원투 코인을 체스잖아. 획득하고 상점에서 아니, 말을 사서 레전드. 더 좋은 전술을 펼칠 수 있게 되거나 길에 있는 깜짝 보물 상자를 열어서 각종 장비를 획득하거나 여정에서 강적을 물리치고 특별한 기술을 해금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파티도 점점 강해질 거예요. 물론 기묘한 일이 생겨서 원래의 계획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지만요. 아이고,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도 있나 보군요. 이번 체스 모험에는 재미있는 요소가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 같네요. 전략의 중요성도 아주 높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여러 기물을 키우고 모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따로 마련된 연구 스테이지에서 페이몬을 지휘해 열매를 채집한 뒤 추론 레벨을 올리거나 추가 버프를 해제하면 이것도 대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페이몬 화이팅! 여행자랑 같이 힘내!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면 원석을 비롯한 풍성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세터스도 파티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여행자의 지혜를 보여주겠어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이벤트는 폰타인 경비대의 천재 발명가와 팡팡.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원신편 좀 있으면 끝났는데 애니메이션 언제 나오는 거야? 돌아왔다고 해요. 아, 기억나요. 설마 또 여행자한테 황폐한 유접속 마물을 처치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맞아요. 하지만 이번엔 슬라임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적을 상대해야 하죠. 이 추추샤너는 다른 마물한테 보호막을 씌우는데요? 너무 걱정 마세요. 이번에 개량한 포탑은 다양한 신식 포탄을 사용해서 더 쉽게 마물을 처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근데 탐험의 처음부터 균열탄을 얘네가 조금 사용하면 늦게 할 여러 아까 마물을 늦게 동시에 할 공격할 거를 수 있고요. 생각하고 하지 포탄을 않았을까요? 사용하면 왜냐하면 구석에 숨어 있거나 보호막이 있는 적을 상대할 수 있어요. 오,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요? 그쵸? 그래도 전장을 효율적으로 어, 정리하려면 포탄을 애매하네. 야, 계획적으로 근데 이거 재밌어 사용하고 보인다. 각도를 잘 맞추는 거 잊지 마세요. 여행자님은 혼자서도 잘 해내실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가끔은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적을 무찌르는 것도 뿌듯하지 않나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회상 속 수행 투쟁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는 다인 모드로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특수한 목표가 있는 3가지 스테이지에 도전해야 합니다. 우와, 동료가 어떤 캐릭터를 고를지 모르니까 되게 떨리는데요? 에이, 모든 캐릭터는 다 각각의 장점이 있죠. 다만 테마에 따라 버프 효과와 잘 어울리는 캐릭터를 선택하면 더 효과적으로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 있겠죠? 또 스테이지에는 특정한 임무가 존재하는데요.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임무를 완료하면 팀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도전 시작 시 파티는 랜덤한 수행 항목을 획득합니다. 최종 스테이지 완료 후 수행 항목 달성 상황에 따라 모든 플레이어에게 추가로 투쟁의 별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다 원신 게임이 수행 먼저 항목을 스토리 완결나는 거 아니야? 티바트 모든 편이? 파티원에게 점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파티에 있는 강자가 수행 항목을 완료해주면
저는 완전 거저먹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전 다이님도 MVP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도전을 완료하고 그 과정에서 협동의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랜덤으로 나타나는 수행 항목을 달성해도 파티가 더 높은 투쟁의별 점수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기억해주세요. 저도 모두를 위해 더 열심히 할게요. 이번 이벤트의 절망 난이도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캐릭터 선택과 실전 협동 뭐 하나도 부족해선 안 되죠. 후후, 그래야 도전할 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동료와 함께하는 전투의 즐거움을 꼭 만끽해보세요. 다음은 신규 상시 이벤트, 지맥 제약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이건 슬슬 이벤트도 이런 이벤트가 나오네. 지맥 제약전이라든지 뭔가 좀 스토리하고 좀 빡세게 관련 있는 게 성유물을 나오네. 자유롭게요? 게다가 성유물 규정 아이템까지 준다고요? 이게 진짜 전체적으로 좋은데요? 얼른 자세히 알려주세요. 태그먼이 빌드업하는 게 아닐까요? 차근차근 소개해드릴게요. 지맥 제약전 콘텐츠는 특수 메커니즘을 지닌 3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가지 난이도로 존재합니다. 이 이벤트에 참여하면 원석, 성유물, 성유물 맞춤 육성용 아이템을 보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성유물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 여기서 획득할 성유물 세트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거든요. 아. 이벤트 개방 후 10일 동안 지맥 혼란 포인트가 폭주 기간에 진입합니다. 이 기간 이거 동안 성인물 무한감에 할 수 있다는 난이도 건가? 이상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각종 레진을 소모해 혼란 지맥의 아, 끝에서 아니구나. 성유물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레진을 소모해서. 콘텐츠 시작 전 원하는 축성 비경의 성유물을 선택해서 지정해 놓으면 오. 혼란 지맥의 꽃에서 상응하는 성유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효율은 미쳤는데요? 아까 스태프분한테 들었는데 이 콘텐츠는 다인 모드로도 도전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어요. 게다가 일정량의 레진을 소모할 때마다 추가 성유물 보상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나도 무한 유물 파밍인 줄 알았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아무래도 레진을 뺄 새로운 감옥이 아니 제 2의 고향을 찾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성유물에 대한 의문은 풀렸고 저 말이 안 그럼 되긴 하죠. 성유물 맞춤 육성용 아이템이란 건 또 뭔가요? 이번 버전 업데이트 후 새로운 아이템 깨달음의 가루가 출시됩니다. 오, 처음 들어봐요. 그건 어떤 아이템이죠? 깨달음의 가루는 깨달음의 가루? 여러분의 성유물 고민을 한층 더 덜어드릴 신기한 도구인데요. 또 덜어줘? 얼마나 덜어주려는 거야? 기존에 20레벨까지 올린 5성 성유물을 사용하면 야, 강화된 부가 속성을 다시 미친 거 아니야? 랜덤으로 설정해주는 응? 아이템이에요. 야, 사용 전에는 이런 게? 강화하고 싶은 일부 속성을 지정할 수 있고요. 야 뭐야? 사용 후에는 이번 결과를 적용할지 아니면 기존 야, 강화 상태를 유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완전 한 끗 차이로 아쉬워서 못 쓰던 성유물들을 살릴 수 있겠어요. 마음에 드시죠? 이게 나와준다고? 버전부터 매 이벤트에서 버전마다 뿌린다는 건 지역 앞으로 작전 뿌려준다는 거네. 콘텐츠를 통해 총 3개의 깨달음의 가루를 무료로 획득하실 수 있고요. 진주 기행과 진주의 노래 보상에도 깨달음의 가루가 각각 한 개씩 포함됩니다. 게다가 이번 5.7 버전 기간에 게임에 접속하면 우편을 통해 깨달음의 가루를 2개나 지급해드립니다. 바로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요. 그러니 잊지 말고 꼭 들어와서 받아가세요. 성유물을 졸업할 날이 머지 않은 건가요? 성인물의 졸업이란 아, 근데 없다. 5번째 난이도 도전은 혼자 클리어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혼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걱정해요. 아이, 걱정 마세요. 티바트 최강의 여행자님들이 도와주실 테니까요. 오. 더 높은 난이도를 클리어한 여행자가 도전에 사용한 캐릭터는 빛의 계승자가 되어 모든 여행자의 앞길을 밝혀줍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 난이도에 도전할 때 빛의 계승자 캐릭터를 선택해 출전하면 이번에 추가 버프 효과를 컹크랑 받을 수 에밀리 있죠. 뽑아야겠네. 아, 다행이에요. 같이 싸우진 못해도 다른 방식으로 저희를 지원해주는 거군요. 어? 근데 잠시만요. 방금 더 높은 난이도라고 하셨어요. 난이도는 5개까지 있는 거 아니었나요? 아, 역시 들켜버렸네요. 혼자서 5번째 난이도를 클리어하고 나면 와우 와우. 방금 도전성을 뭐야? 자랑하는 6번째 히든 스테이지 절망 난이도가 개방됩니다. 별만 난이도요? 여기엔 다인모드 동료가 주는 안정감도 없고요. 풍성한 원석과 깨달음의 가루 보상도 없어요. 전례 없이 막강한 적과 자신을 증명할 기회만이 있을 뿐이죠. 6번째 난이도라니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걸 클리어한 여행자에게는 그 실력을 증명할 만한 무언가가 주어지겠죠? 살짝만 귀뜸해드리면 강함의 정점에 올라선 여행자님에게는 절망 끝에 찬란한 영광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지맥 제약전 소개는 여기까지. 버전 업데이트 후 2주차 수요일, 즉 업데이트 8일차부터 열흘간 폭주 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니까 근데 이런 거 있어야죠. 고인물 분들 놀 거면. 즐겁게 성유물을 캐시길 바랄게요. 원신 갑자기 감췄는데 그리고 잠깐만. 다음 소식입니다. 나타 소리 개박아버리고 설마 여기서 떡상하나? 여행 두 번째 사람 마음을 이야기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오, 좋아요. 지난번 여행 1화 이벤트에서 티바트의 오랜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쌓았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살짝 봤는데 이번에도 예상 밖의 에피소드랑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많던데요. 여기서 몇 개만 미리 살펴볼까요? 토마가 고향인 몬드로 아 돌아왔네요. 깜짝아 나 이거 뒷모습 보고 마이데이인 줄 알았네. 씨. 하고 있는 건가요? 좋은 술 친구가 될 것 같은 조합이에요. 술집을 가득 채우는 웃음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느비에트는 바다 거품 마을에 가는 건가요? 멜리진에게 둘러싸인 느비에트와 느비에트를 둘러싼 멜리진이라니. 완전 동화 같은 장면이네요.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도리도 이나즈마까지 찾아갔네요. 사유한테 뭘 팔려고 하나 봐요. 아, 어쩐지 안 좋은 예감이. 사유가 도리의 이상한 논리에 속아 넘어가면 어떡하죠? 누가 말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나저나 도리는 야, 정말 어디에 이 케미를 긴장이 본다고? 같지가 않네요. 그래 이런 게 좋지. 모두 클라이에서 만나게 원신은 되는 거 아닐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미니 콜라보라고 해야 여기만 되나? 봐도 벌써 지역별로 재밌어 다른 보이는데요? 애들이 만나서 이렇게 이번에는 노는 거 얼마나 너무 많은 좋고. 이야기가 등장하는지 세봐야겠어요. 이번에도 정말 적지 않더라고요. 5.7 버전에서는 맵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맵에서 오랜 친구들을 만나니까 정말 반갑고 좋던데 매 버전마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요. 익숙한 장소에서 뜻밖의 친구들을 만나니까 꼭 깜짝 선물 같더라고요.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진짜 친구끼리 서로의 일상에 녹아드는 기분이라 특별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여행 일화에 상시 계획이 없는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방금 스태프분이 이미 일정이 정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좋은 소식을 기대해보도록 하죠. 좋아요. 마지막으로 특성 돌파 소재와 무기 돌파 소재를 두 배 두 배로 이벤트 획득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소재의 경류 이벤트가 마지막? 버전 말미에 다시 찾아옵니다. 벌써 30분 소재가 지났어? 필요한 분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버전 이벤트 외에 현실 속 환상극에도 그림 속 궤적 와, 스테이지가 라이덴이 나온다.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미쳤다. 라이덴 쇼군이다. 신학도 있어요. 신학 좀 보세요. 차가운 느낌을 물씬 좋은 냄새 날 것 풍기면서도 같아요. 붉은 끈 요소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네요. 와 정말 예뻐요. 라이덴 꽃도요. 네. 바람에 흩날리는 보라색 꽃잎이 완전 느낌 있어요. 옷차림이랑도 잘 어울리고요. 맞아요. 둘 다 이펙트가 진짜 예뻐서 바로 도전해서 받아야겠어요. 일곱 성인의 소환도 언제나처럼 캐릭터 카드와 행동 카드 등 아니 할머니 새로운 미모 카드가 미쳤네. 업데이트됩니다. 이제 마비카, 시틀라리, 차스카를 덱에 추가할 수 있어요. 플레이어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시스템 최적화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인물 리소스가 드디어 나오는구나 저거. 클라이언트의 인물 리소스 관리 나선 배경 기능이 최적화. 더욱 개선됩니다. 즉,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용량을 확 줄이는 실용적인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죠. 안 그래도 휴대폰 용량이 부족했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집중해서 들어봐야겠어요. 5.7 버전 업데이트 후 모바일 클라이언트로 게임을 접속하면 리소스 설정을 선택하는 팝업 창이 표시될 텐데요. 기본 설정에서는 일상적인 플레이에 필요한 리소스는 그대로 유지되고 일부 마신 임무, 전설 임무, 초대 이벤트가 차지하는 리소스가 최적화됩니다. 지나간 임무의 리소스를 정리해주는 거군요. 선생님! 근데 저는 조금 자유롭게 플레이하는 편이라 이게 붕서에 많이 있었거든요. 섞였는데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그 부분도 다 고려했으니까요. 여행자님의 플레이에 지장이 없도록 계정의 진행도와 임무 상태에 따라 알맞은 해결 방법이 제공되고요. 아직 개방하지 않은 마신 임무, 전설 임무, 초대 이벤트를 진행할 때는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리소스를 추가 다운받는 드디어. 방식이 될 예정이에요.
아마 이번 업데이트 후에 휴대폰의 여유 공간이 많이 늘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주로 다른 플랫폼에서 플레이하고 휴대폰으로는 1일 1회 정도만 하는 저 같은 유저는 용량이 크게 줄어들겠어요. 물론 용량 걱정이 없는 분이라면 모든 리소스를 그대로 유지해서 계속 원활한 플레이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 설정은 게임 내 설정에서 풀풀이세요, 신아? 언제든지 변경하실 수 있고요. 후속 버전 업데이트 시 기존 인물 리소스를 지울지 등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가볍게 원신을 체험해보려는 분께도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보다 부담 없이 시도해볼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된 개발진 간담회와 후속 공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게다가 반가운 이제 소식! 슬슬 여름 이벤트 공지해줄 때 되지 않았나? 소재 등의 비경과 지믹에 꽂혀서 약한 레진을 바로 사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약한 레진을 바로? 앞서 소개해드린 상시 도전 이벤트에서 성유물을 캘 때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레진을 사용하면 보상을 바로 3배로 얻을 수 있겠네요? 네! 와, 합성대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겠어요. 야, 저건 좀 많이 또 좋다. 모험 핸드북의 토벌 리스트에는 잠깐만, 합성대 걔 누구였지? 이름 생각도 안 나네. 그 연금술사? 튜토리얼 걔 리뷰가 추가됩니다. 실직했네? 익숙하지 않은 보스에게 도전할 때 패턴을 빠르게 되짚어보고 알맞은 파티를 짜서 갈 수 있도록요. 표시 야, 순서는 근데 원신이 여행자님이 뭔가 적을 진짜 체크한 이거 순서에 몇 따라 버전 사이에 정렬되니 뭐가 되게 편하게 업데이트 찾아보실 수 됐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선 비경에도 아주 세심한 최적화가 진행되었는데요. 다음 층에 진입하거나 재도전할 때 기존의 파티 설정을 유지하거나 파티를 한 번에 아니, 씨발, 초기화할 수 파티 있게 됩니다. 그 뭐였지? 또 12층 기존에 짜는 파티 쓸 수 있게 바로 해달라고요. 도전 보상을 공수처럼.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요. 도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결산 화면에서 재도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와, 어, 진짜 야, 이거 괜찮네요. 좋다. 이번 방 여러모로 많이 재도전. 편리해지겠어요. 정말 실용적인 최적화인 것 같아요. 모험이 점점 더 쾌적해지네요. 이번에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이른 여름 더위를 싹 날려줄 호야버스 PC방 수메르 2025 여름 특강 이벤트 소식입니다. 오, 여름 특강? 여름 특강 이벤트. 여름이 나 이제 큰 되게 다가오는 없네, 실감나네요. 좋습니다. 눈 크게 뜨고 귀 활짝 열고 선생님 여름 특강 들을 준비 완료입니다. 완료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여행자님을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을지 쪽집게 특강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첫 번째 체크. 바로 이벤트 기간 포인트 적립 2배 적용 이벤트인데요. 하지만 이번 포인트 하지만. 2배 이벤트는 전과 다릅니다. 여행자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될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그건 바로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다 적었습니다. 필기 완료. 다음은 두 번째 체크. 출석 포인트 이벤트입니다. 매일 1시간 이상 플레이하면 7일간 최대 3,000포인트를 추가 적립할 수 있어요. 에이, 새로운 굿즈 상품이 업데이트되거나 획기적인 이벤트가 있는 줄 알았는데 또 포인트 적립 이벤트인가요? 어허, 에이. 이번 포인트 적립이 얼마나 근데 뭔가 소중한데요. 이거 보여주려고 실망은 넘겨야 되는 금물이에요. 거 아닙니까? 왜 이거 진짜 사진 그대로야?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라고요. 모두가 기대하셨던 대망의 하이라이트 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 이벤트 사마.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호야버스 PC방 수메르 2025 여름 특강 이벤트에 이거 사진 안 바뀌는 거 이벤트 같은데? 한정 굿즈를 포함한 방송 신규 사고니? 굿즈들이 출시됩니다. 어떤 굿즈들이 추가되는지 함께 보실까요? 어, 아니네. 야, 잠깐 방금 오른쪽 저거 누구야? 아, 드디어 얘네 거 나오는구나. 수메르 거. 한정 굿즈야? 얘 한정 굿즈는 사야지. 얘 닐로 봤어요 방금? 수상할 정도로 요 4명을 밀어주는. 야, 스코크가 벌써 나왔구나. 수만 사모님 침 좀 닦으세요. 아우, 이거 진짜 못 참겠네요. 어떻게 하면 이 굿즈들을 얻을 수 있죠? 빨리 알려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미니 우표와 홀로그램 포토카드는 각각 크래프트 박스 원신 굿즈 교환소에서 500포인트와 1200포인트로 아니, 근데 교환하실 수 뭔가 있는데요.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나만 안 보이나? 참고해주세요. 아니겠지? 그리고 엽서와 투명 포토카드는 이벤트 기간에 200포인트를 사용해 이거 F4 응모권을 눌러봐야 되나? 구매해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지정된 PC방의 특별 미션을 수행하고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 500포인트를 사용해서 피카 마일리지 500포인트 2장으로 교환하실 수도 있어요. 피카 마일리지는 뭔가요? 아, 피카 마일리지가 생소하신 여행자님도 계시겠네요. 네, 간단히 원신 설명하면 PC방 전용. 전국 피카 PC방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예요. 오,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뿐만이 아닙니다. 수메르 2025 여름 특강 이벤트에서는 아크릴 티켓, 수메르 굿즈 등 신규 상시 굿즈들이 대거 추가됩니다. 그리고 신규 유저와 기존 유저를 위한 접속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이벤트 소개 다 끝난 건가요? 굿즈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려서 제대로 다 못 들었어요. 괜찮아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추후 원신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행자님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벌써 여기까지 소개해드렸네요. 그럼 이번에는 특별 게스트가 보낸 메시지와 세 번째 리딩 코드를 게스트? 확인하러 가시죠. 가시죠. 아시죠? 旅人の皆さんこんにちは。 누구세요? です。今回ゲーム原神の皆さんと一緒にお仕事を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とても嬉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 아, ざいます。 작업하셨나요? 私は、スカークというキャラクターのアニメーション 아, テーマソングの、スターオディッセイという楽曲を歌わ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が、この楽曲は全編英語で世界各国というか世界にこう届ける歌ということで、もうすべて英語の詩 변준재는 그런 거 없이 중국어로 하던데? この世界に入って初めての経験でとてもドキドキしたのですが、こう皆さんと一緒に気持ちを共有できたらいいなと思って今からとてもワクワクしています。 와크와크. スカークの歴史を聞いてすごく強いけど孤独と戦いながら今日まで生きてきた、そんな強くてかっこいい女性っていうのを頭に置きながら歌を歌いましたので、その気持ちが届くと嬉しいです。この楽曲はショートフィルムと同時公開されます。皆さんぜひ楽しみにしていてください。あいりでした。 아니, 젠준재는 중국어로 했거든요. 수즈키 아이리님의 노래라니. 단편 애니가 정말 기대돼요. 단편 애니면 장편 애니 내놓으라고. 스코프의 단편 애니메이션에서 노래 풀버전을 감상해봐요. 엄청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그나저나 이제 새로운 내용을 다 소개해드렸네요. 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저는 이번에 스커크와 제외에서 진행할 전설 이유가 메인스 너무 진짜 기대된다. 스커크가 가져올 티바트 세계에 관한 단서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기대되네요. 저도요. 스코크가 여행자와 함께 여러 비밀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얼른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무엇보다 여행자의 장에서 대인과 함께 싸우는 장면이 너무 기대돼요. 처음으로 보는 대인의 전투 모습 완전 설레는데요. 아, 네. 이 스포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사한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러고 보니 최근 버전에선 스토리가 마구 휘몰아치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저희가 티바트에서 모험을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최근 들어서 과거에 남겨진 복선과 수수께끼들이 점차 연결되고 짝을 찾아가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는 프로젝트 팀이 직접 노드크라이에 대해 스포하기도 했잖아요. 그 영상을 보니까 앞으로의 전개가 더 기대되더라고요. 앞으로 또 어떤 수수께끼의 답이 밝혀질지 기대하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7 버전 특별 대인 팬이 방송은 돼요, 쿠레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주신 여행자님들 모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별과 심연을 향해 앞으로 계속 나아가자고요. 잠깐만요. 먼 곳에서 온 친구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온 것 같은데요. 먼 곳? 뭔데? 콜라보? 노드크라이 변천하는 아, 페어이다. 노드크라이. 세월의 녹슨 걸작. 오늘날 숲을 지나는 건 고독한 달빛만이 아니야. 태양에게 거부당한 광기 어린 사냥의 그림자도 함께지. 서리달의 이름을 이어받은 자는 은빛이 떠오르는 고향 땅에 안거하고, 등을 들고 나아가는 자는 얘기로 혹한가 긴 밤을 물리치고 있어. 아니, 안녕하세요. 설국요정은 과거의 서리꽃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창백한 별 아래 보이는 거짓된 하늘에 손들이 하고 서늘한 서풍을 두른 기사는 요원한 여정의 끝을 향하고 있지. 야, 아저씨가 아니었어? 나의 친구들 역시 세계의 끝자락을 아니, 어머니 맑은 고우시네. 아름다움으로 물들일 거야. 아니, 눈이 안 나오는데도 이쁘시다. 석재가 예술가의 조각을 갈구하듯 운명은 너의 관측을 기다려. 공허의 나를 노래. 위해 차를 한 잔 더 타주겠니? 이야기가 곧 시작될 거야. 응? 방금 저 기계 뭐야? 어? 이런 걸 해주네? 정신없어. 야, 몇 개 주는지도 이렇게 다 적어주는구나. 의연 2돌. 축하드려요. 저 의연 1돌 했습니다. 감사하신 시청자분 고쿠레님이 한 트럭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15일쯤에 초기화되는 건가, 나서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5.7 버전 방송은 종료됐고요. 여기 한번 다시 봐봅시다. 마구 휘몰아치는 장희님 축하드려요, 이돌. まで生きてきたそんな強くて 이내 전 나는 폐허했다. 이거 한 번 더 볼까요? 세월의 녹색 달빛만 얘는 신캐 누구누구 공개된 거지, 지금? 등을 들고 나아가는 자는 등대지기인가? 얘기로 혹한가 일단 이 긴 친구 밤을 풀불 같고요. 물리치고 있어. 설국요정은 얘도 과거의 풀불이 설꽃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해. 창백한 별 아래 보이는 거짓된 하늘에 손들이 하고 설마 도토리가 풀불로 나오진 않겠지? 서늘한 서풍을 두른 기사는 야, 근데 요원한 바르칸 여정의 끝을 모크라이에서 향하고 풀불로 나오겠다. 있지. 그 풀불 패드를 알려주는 거겠지? 나의 친구들 역시 세계의 끝자락을 어머니 나오려나? 어머니 좀 이쁘다. 괜히 유부녀가 되는 게 아름다움으로 아니구나. 물들일 거야. 석재가 예술가의 조각을 갈구하듯 운명은 너의 관측을 기다려. 나를 위해 차를 한 잔 더 타주겠니? 신령이 조금 곧 시작돼. 근데 이거 기계 목면 뭐예요 이게? 아니 잠깐만 이게 맞아? 이거 원신이 아니라 니케에 나올 것처럼 생겼는데요 몹이? 나 뭔지 알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쟤네 이렇게 고도화된 문명에서 저렇게 사는데 진짜 몬드 애들은 진짜 좀 미개하게 사는. 아니 누구는 이런 기기 장치를 달면서 사는데 이게 맞나? 와 근데 스코크 개멋있다. 그 스승의 씨발, 그 내가 제자라더니 원하던 쌍검캐가 스커프처럼 완전 이렇게 신슬기물 나와버렸네. 하시네. 공격 피해를 한층 더 펼칩니다. 또 공격할 때 원수 지로 앞으로의 모험을 아 존나 예쁘다 진짜. 그 못생긴 땅딸보는 어디 갔죠? 가르침은 한 번뿐이야. 가라앉아라. 파공. 무별의 소멸. 네, 여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커크의 제자 타르탈리아 역을 맡고 있는 성우 예뻐졌죠 확실히. 남도현입니다. 한골 탈퇴 제가 한 나올 줄 거지. 모르셨죠? 사부가 나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사부와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타르탈리아의 스승이자 시면에서 무예를 단련하는 자답게 스커크는 결코 라인님, 평범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하, 안녕하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점은 신의 눈이 아닌 시면의 힘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와 누나 그래도 고우시다. 티바트에서는 네 티바트 법을 원신 따라야 하는 법. 다음 버전 신캐입니다. 티바트에서 스커크는 시면의 힘을 얼음 원소의 힘으로 의태해서 전투를 펼칩니다. 또 공격할 때 원소 에너지 말고 뱀의 계략이라는 특수한 에너지를 사용하죠. 원소 전투 스킬을 짧게 누르면 스커크는 일정량의 에너지를 획득하고 한층 더 편한 복장으로 특수 전투 모드에 진입합니다. 지속 시간 동안 스커크의 일반 공격, 강공격, 낙하 공격은 다른 원소 부여 효과로 대체될 수 없는 데이는 얼음 원소 피해로 원신이 전환되며 그러니까 티바트처럼 끝나는 스토리 공격 범위가 증가합니다. 그 버전 초기에 낼 이밖에도 것 같아요. 저는. 얼음 원소 관련 반응을 발동하면 필드에 여러 개의 허기의 균열이 생성되는데요. 스커크는 강공격이나 특수 원소 폭발로 필드 위의 균열을 흡수해 흡수한 균열 수량에 따라 자신의 일반 공격 피해를 한층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전투를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구조 같네요. 자, 그럼 계속 싸워볼까요? 다른 전투 방법도 있습니다. 필드에 균열이 존재할 때 원소 전투 스킬을 홀드해 빠르게 이동하면서 주변의 균열을 흡수한 다음 특수 에너지를 소모해 원소 폭발을 발동해서 연속 배기로 범위 피해를 주는 거죠. 스커크는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어서 나와서 뭐 싸워도 8.0에 되고 끝나면 적절한 타이밍에 그러니까 등장해서 8.8 버전에 강력한 티바트 원소 편이 끝난다고 폭발로 하면 마무리를 처치할 수도 있는 팩터 같네요. 8.1 버전이나 8.2 버전쯤에 나올 것 같아요. 데이는. 않습니다. 스커크는 물 또는 얼음 원소 왜냐면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니 이 원신을 관통하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거든요. 캐릭터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동료들의 초기부터 원소 전투 해가지고 스킬 끝까지 레벨까지 진짜 올려줍니다. 굵직굵직한 맛있는 모에는 계속 얼굴 비치고 있잖아요. 보안이 타르탈리아의 특성도 스커크한테 배운 것 같죠? 역시 사부네요. 계속하면 사담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얼음 장병기요? 제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얘는 스커크의 장병기 아니지 등장을 않나? 기대하고 있을게요. 타르탈리아랑도 네, 나중에 또 화가님. 만나요. 안녕. 남도영 성우님의 열정적인 소개 감사합니다. 아, 그 스승의 그 제자라더니 스커크처럼 완전 신출기를 벌써요? 하시네요. 오, 서커. 그나저나 이게 바로 위태한 심연의 힘을 사용한 얘는 실력인가요? 양손검이니까 전부터 여러분께 도움 그치지 않습니다. 스커크는 물 또는 얼음 원소 파티형과 함께하면 더욱 막강한 실력을 발휘하고요. 파티가 물 원소와 얼음 원소 캐릭터로만 구성되어 있습면 동료들의 양손검이에요. 원소 전투 스킬 양손검 파티가 보시면. 물 또는 보면 스커트 되고 평소에는 한 손검 들고 있다가 그래서 입니다. 더 필드가 증가합니다. 보이시죠? 이 밖에도 얼음 원소 관련 반응을 발동하면 한 손검 들고 필드에 있다가 여러 개의 평소에 허기의 균열이 이 스킬 생성되는데요. 쓰면 스커크는 그 양손에 들어요, 검을. 원소 폭발로 잘못 말했어요. 그 쌍수검, 쌍수검. 수량에 따라 자신의 일반 공격 피해를 한층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도류 쓰는 거죠, 이도류. 전투를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구조 같네요. 자, 그럼 계속 나도 지금 싸워볼까요? 많이 캐놓긴 했는데 다른 전투 방법도 있습니다. 필드에 균열이 존재할 때 원소 전투 스킬을 홀드해 빠르게 솔직히 이동하면서 주변의 균열을 스커크보다 흡수한 유라가 다음 이쁜데? 특수 에너지를 소모해 원소 폭발을 발동해서 쌍수경님 연속 배기로 토마대 범위 피해를 주는 거죠. 스커크는 계속 나와서 싸워도 되고 적절한 타이밍에 등장해서 강력한 원소 폭발로 마무리를 처치할 수도 있는 캐릭터 같네요. 스커크의 강력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스커크는 근데 대검 아니면 한손검이라니까, 한손검. 함께하면 더욱 남도 지로 걸로 따지면 네. 그래도 스커크가 어떻게 그런 강력한 힘을 얻게 왜 내가 왜 되었는지 쌍수검이야? 정말 쌍수검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었지 내가? 하늘을 삼킨 고래까지 잡아놓는 걸 보면 우리 생각보다 더 심오한 인물 같단 말이죠. 아 오류구나. 그거는 쌍수검이라고 하는 거는. 스커크의 과거와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험을 통해 그의 얘 한손검이야, 한손검. 근데 스커크는 한 2년 3년 가지 않을까요? 가르침은 한 번뿐이야. 가라앉아. 살짝 그 아르네키노처럼 나올 것 같은데? 야 근데 얼음에도 개빡센 딜러가 나오는구나. 잘 가라 물결의 아야타. 제 2의 아르네키노요. 네, 여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커크의 제자 타르탈리아 역을 맡고 있는 성우 남도형입니다. 제가 토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신규 오석 그리고 이번 버전 픽업입니다 여러분. 스커크가 등장하고 신학이 복각으로 찾아옵니다.
달리아도 신학은 진짜 상반기 이쁘긴 하다. 이벤트 기원이 추가되고요. 획득 확률이 원치는 내가 봐서 대폭 더 할 것 증가합니다. 같은데요? 완전 반가운 소식이네요. 전부 뽑고야 말겠어요. 스커크를 위한 파티를 맞춰줄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5.7 버전 하반기 이벤트 마하. 기원에서는 마비카와 에밀리가 복각으로 찾아옵니다. 또 신규 5성 그러니까 한손검 1100 사이처 오브 그 캐릭터 PV는 출시 전날이 몰아서 봅니다. 그 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그걸 것 같아요. 사이퍼래. 그러니까 원신은 지금 스토리 자체가 티바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로 넘어가든 해서 티바트 편 그 다음에 또 다른 세계에서 이어질 것 같아요. 티바트 편은 뭐 해피엔딩이든 어떤 엔딩이든 끝나가지고 티바트 편 끝나고 뭐 어느 편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요? 전반 복각 신학이요. 섬광도 무기 이벤트 기원에 추가될 예정이니 기다려주세요. 아휴, 정말 많은 정보를 전해드렸네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어갈까요? 좋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어질 예정이니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만나요. 스커크와 이 세계의 의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가운데 나타에서 여행자는 자신의 가족이 이곳에 왔었다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첫 대사부터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호크는 여행자님들께서 그 바로 이런 걸 기다리고 프리나하고 계셨을 테니까요. 에스코피에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자 힐러 한 명 유미나 데리고 갈 것 역을 같은데 맡은 힐러나 성우 쉴더? 이지아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네, 걔 오랜만에 누구죠? 뵙네요. 데인 슬레이프의 목소리를 맡고 있는 성우 최한입니다. 걔 누구였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개인이 등장하는 이상 보통 전개가 아닐 것 같은데 이번 여행자의 장은 저희를 또 어디로 데려가나요? 자, 에스코피에가 힐도 해주나요? 근래 쉬면과 에스코피 연결된 힐 기운이 해줘요? 생긴 것 같은데요. 여행자와 여행자의 가족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예전보다 더 강한 대립감이 에스코피가 힐 느껴지네요. 주나? 대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니까 신학 쓰겠네. 말인데요. 지난번 잠들기 전 이야기에서는 가족의 다음 행보에 대해 신학 알아내지 개떡상. 못했잖아요. 카리베르트의 말에 따르면 운명의 배틀은 이미 완성된 것 같던데 운명의 배틀은 대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대가는 또 뭐고요? 아마 여행자 가족의 다음 행보가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운명의 배틀이 완성되고 각 세력이 나타에서 만나니 어쩌면 이곳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 만남의 일례로 이번에 여행자는 눈에 띄지 않는 나타의 한 동굴에서 독특한 그리고 옷차림의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얘가 풀브릴 띄지 않는 디자인 아니란 나타의 말이죠? 한 동굴에서 근데 NPC도 아니야. 독특한 옷차림의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나 이게 드디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얘네가 위기감을 느꼈나봐, 원신이. 옷차림도 옷차림이고 그러니까 중요 NPC, 그러니까 프리블로 나오는 게 아니면 중요 NPC일 거란 말이죠, 얘가? 중요 NPC는 드디어 이렇게 차이점을 두냐드 작 때부터 이랬어야 돼, 진짜. 그러니까 일반적인 NPC뿐만 아니라 그 중요 NPC 있잖아요, 중요 NPC. 그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두나르자드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해줘야지, 진짜. 눈이 당연한 거였어요, 솔직히 그거는. 왠지 알 것 같아요. 시면교단의 병력도 나타에 대거 출몰하는데요. 아무래도 여행자 가족의 계획에 새로운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의 동료들하고 불의 신 마비카까지 나서는 것 같던데 괜히 걱정되네요. 나타 사람들은 최전선에서 심연과 맞서 싸운 민족인 만큼 심연교단의 세력을 가만히 지켜만 보진 않겠죠? 너무 조급해 마세요. 시면교단이 모습을 드러내면 가장 먼저 달려갈 사람은 아마 대인일걸요. 그리고 이번 그러네요. 그리고 이번엔 아니요, 저 우리의 마비카 이 이들 안 하고 오랜 친구가 경류 명전하고 전에 없던 모습으로 저는 저희의 개 뽑을 전투를 것 도울 같습니다. 예정입니다. 뭐지? 너무 에밀리? 새로운 동료와 이야기뿐만 아니라 올데미아 여러분은 져 있는데요. 그리고 모험 이거 이벤트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 충다. 이거 멀티는 안 되겠지? 마지막에는 특별한 강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충분한 실력을 갖춰야만 데일이 할수 누구예요? 있죠.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비결이 있겠죠? 그럼요. 기물을 성장시키고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선은 기물을 승급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보시면 이번에는 기물이 여러 종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같은 종족의 기물을 함께 출전시키면 그 수에 따라
특별한 시너지를 발동할 수 있어요. 시너지 레벨이 이거 좀 높을수록 재밌어 보여요, 저는. 아군말의 버프도 더욱 강해진답니다. 그럼 저는 나타의 용 동료들을 모아서 같이 출전할래요. 참, 그리고 이번에는 기물의 장비를 장착해서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대요. 뭔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오타도 좀 그리고 봐주시고. 이번 모험의 응? 여정에서는 랜덤 사건과 조우전을 하다 보면 의외의 수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추가 모험 코인을 획득하고 상점에서 말을 사서 더 좋은 전술을 펼칠 수 있게 되거나 길에 있는 대인. 깜짝 보물 상자를 열어서 각종 장비를 획득하거나 대인은 괜찮지 여정에서 않나 지금? 간적을 물리치고 특별한 기술을 해금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파티도 점점 강해질 거예요. 물론 기묘한 일이 생겨서 원래의 계획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지만요. 아이고,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도 있나 보군요. 이번 체스 모험에는 재미있는 요소가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 같네요. 이번 거 되게 재밌어 전략의 보여요. 중요성도 아주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선 모바일 요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물 리소스 관리 기능이 더욱 개선됩니다. 즉, 모바일 스커크는- 클라이언트의 용량을 확 줄이는 대인은 풀별로 무조건 나오죠.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죠. 안 그래도 휴대폰 용량이 부족했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집중해서 들어봐야겠어요. 5.7 버전 업데이트 후 모바일 클라이언트로 게임을 접속하면 리소스 설정을 선택하는 팝업 창이 표시될 텐데요. 기본 설정에서는 일상적인 플레이에 필요한 리소스는 그대로 유지되고 일부 마신 임무, 전설 임무, 초대 이벤트가 차지하는 리소스가 최적화됩니다. 지나간 임무의 리소스를 정리해주는 거군요. 선생님! 근데 저는 조금 자유롭게 플레이하는 편이라 임무 진도가 많이 섞여 있는데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걱정 나선 마세요. 최적화는 그 좀 마음에 안 부분도 다 들어요. 고려했으니까요. 아, 여행자님의 플레이에 지장이 없도록 근데 얘네는 호요버스는 문제 생기기 알맞은 해결 방법이 제공되고요. 문제가 생기기 아직 전까지는 개방하지 처리 안 않은 하잖아요. 마신 임무, 전설 임무, 초대 이벤트를 진행할 때는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리소스를 추가 다운받는 방식이 될 예정이에요. 아마 이번 업데이트 후에 휴대폰의 여유 공간이 많이 늘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주로 다른 플랫폼에서 플레이하고 휴대폰으로는 일일 의뢰 정도만 하는 저 같은 유저는 용량이 크게 줄어들겠어요. 물론 용량 걱정이 없는 분이라면 모든 리소스를 그대로 유지해서 계속 원활한 플레이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 설정은 게임 내 설정에서 언제든지 변경하실 수 있고요. 후속 버전 업데이트 시 기존 인물 리소스를 지울지 등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가볍게 원신을 체험해보려는 분께도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보다 부담 없이 시도해볼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더 자세한 좀 무겁긴 내용은 해, 원신이. 공개된 개식 등을 폰트에서 성유물을 캘 때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레진을 사용하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수고. 40수에게 도전할 때 패턴을 빠르게 되지. 오, 근데 여름 특강 이벤트는 이벤트! 이번 딱히 안 알려주네.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게 실감나네요. 다음 버전에 좋습니다. 알려주려나? 눈 크게 뜨고 귀 활짝 열고 선생님 여름 특강 들을 준비 완료입니다. 근데 스커크는 진짜 밀어주나 봐요. 굿즈들이 스커크는 그 뭐였지? 아직 출시도 안 됐는데 벌써 그거지. 굿즈를 크게 준비해놨으네. 근데 수메르 애들이랑 나오는 게 개웃겨요. 에스코피도 나왔네? 수면 사모님 침 좀 닦으세요. 아우, 이거 진짜 못 참겠네요. 어떻게 하면 이 굿즈들을 얻을 수 있죠? 빨리 알려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미니 우표와 홀로그램 포토카드는 각각 크래프트 박스 원신 아, 굿즈 벽져요? 교환소에서 500포인트와 1200포인트로 교환하실 수 굿즈 있는데요. 완전 겹치진 않는구나. 교환 시 굿즈는 랜덤 지급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일단은 그리고 엽서와 투명 이렇게 해서 원신 포토카드는 5.7 이벤트 버전 기간에 200포인트를 특방은 사용해 다 봤습니다. 응모권을 구매해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지정된 PC방에 특별 미션을 수행하고 획득. 근데 진짜 키가 커졌다. 전에 짜리몽땅 했는데. 자, 녹화는 여기까지.